향후에 부각될 만한 테마를 미리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테마를 잡아라 순위라 리서치의 박인혁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테마 준비하셨어요? 네, 오늘은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사물지능형 통신, 즉 M2M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생소한데요. 네네. 어떤 건가요? 네, 모든 사물 주변에 있는 모든 기기에 센서와 그리고 통신 기능을 결합해서요, 지능적으로 정보를 수집, 상호 전달하는 네트워크를 일컫는 말입니다. 조금 말이 어렵죠?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다양한 기기를 통해서 상황을 인식하고요, 위치 정보를 확인하고 원격 제어까지 가능해서 교통이라든가 기상 아니면 환경 재난 정보를 모니터링해서 실시간으로 이제 재난 방지 예방 등을 할 수 있는 그 환경 상태를 알려줘서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기술이 예전에 있었다면 성수대교 라든가 아니면 삼풍백화점 붕괴도 막을 수 있었던 그런 재난이었다고 하는데요. 네. 텔레비전이라든가 냉장고, 세탁기 등의 가전에서부터요, 자동 판매기, 현금 인출기, 자동차라든가 건강 정보를 수집하는 헬스케어까지 거기다 스마트 그리드의 그 무선 원격 검침까지 그 활용 분야가 정말로 무궁무진합니다. 최근에 가장 뜨거운 이슈였죠. 이슈 중에 하나였는데 성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채우는 것, 전자발찌를 통해서 이 범죄자 전과자들이 어디에 있고 또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내는 것이 바로 이 전자발찌인데, 네, 그렇죠. 이것도 바로 이 M2M 기술을 활용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앞으로 이제 인간과 인간 사이의 소통에서 좀 벗어나서요, 이제 인간의 의지를 이어받은 사물이 지능형 통신을 하는 시대가 이제 도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이에 따라서 삼성전자라든가 LG전자, 오라클, NEC 등 글로벌 IT 기업들이 M2M 사업에 속속 앞다투어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 좀 노다지가 있다라는 신념 때문인데, 정보통신 분야 시장조사 업체인 아이데이트에 따르면은요, 2009년에 17조 원 규모였던 시장이 2013년에는 무려 40조 원을 넘어서 불과 몇 년 사이에 2배 반 정도의 성장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각국 연구기관이 이에 따라서 이제 표준화 기구를 만들었는데, 이 표준화 기구가 원 M2M이라는 기구입니다. 이 기구에 참여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도 있고요. 국내에서는 또 다음 달 3일에는 기관들 주관으로 M2M이 온다라는 또 컨퍼런스도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건데, 일단 직접 대화 의사소통에서 처음에는 봉화, 전보, 유선통신, 무선통신으로 발달했던 이 통신 기술이 이제는 사물에까지 미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사물지능형 통신, 이 단어가 좀 어려워서 그렇지 설명을 듣고 보니까 전자발찌도 그렇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밖에서 집안에 있는 에어컨도 조절하고 집안에 있는 전기도 또 킬 수 있고, 이런 것들 많이 광고에서 보셨잖아요.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광고를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또 얼마간 시간이 지나면은 우리 삶에 또 많은 적용이 될 것 같아요. 이에 따라서 어떤 기업을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네, 이슈가 일단 좀 생소한 만큼 예. 기업도 좀 생소한 기업일 것 같은데요. 네. 바로 모다정보통신이라는 기업입니다. 지난 9월에 코스닥에 상장한 기업이고요. 무선 데이터 통신 전문 업체입니다. 무선 모바일망을 받아서 와이파이 신호로 전환해줘서요, 휴대용 모바일 기기들이 모바일망을 이용하지 않고 와이파이로 인터넷 통신이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기기인데, 이게 바로 모바일 라우터라는 기계입니다. 이 기계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고요. 국내에서는 KT의 에그라고 잘 알려져 있죠. 와이브로용 모바일 라우터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업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원 M2M이라는 이 기업, 이것에 삼성, LG 등의 대기업과 함께 참여 중이기 때문에 이 M2M 사업 분야의 활성화 시 수혜가 기대가 됩니다. 네, 이 모바일 라우터를 지금으로서는 주로 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 M2M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보다 자세하게 이 M2M 시장과의 연관성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M2M 사업에는 최대 글로벌 IT 기업들이 속속 앞다투어 뛰어들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성장 속도가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2020년까지는 300억 개에 이르는 M2M 기기들이 네트워크에 연결이 돼서 활용이 될 거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런 M2M 서비스를 만들어서 활성화하려면 표준화되지 않은 기기 간에 서로 통신이 가능하게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표준 플랫폼이 필수가 될 것입니다. 이 표준화된 플랫폼이 없으면
개발 비용이 높아져서요. 보편적으로 사용이 어려워지고 그냥 특화된 이런 기술로서 사장이 되기 때문인데 이에 따라서 지난달 23일에서 25일까지 모다정보통신은 프랑스에서 열린 ETSI M2M 워크숍이라는 이 워크숍에 참여를 했는데 뭐 한국이라든가 중국, 뭐 일본 등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적인 행사입니다. 여기서 세계 최초로 개발한 M2M 단말 플랫폼 그리고 통신 모드를 선보였는데요. 굉장히 큰 호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와 거기에서 KT와 또 연계해서요. 이미 SNS 서비스라든가 스마트 홈 서비스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밖에서 안에 가전기기들을 예. 조절하는 이런 것들, 거기다가 또 운동, 엔터테인먼트를 결합한 이런 또 플랫폼들을 내놔서요. 굉장히 큰 호응을 받았다고 합니다. 모다정보통신은 이 세계 최초로 이 단말 플랫폼을 개발을 했고요. 이것이 국제 표준에 따라서 개발된 플랫폼이라서요. 그 기대가 굉장히 높습니다. 가뜩이나 이 M2M 분야는 시장 진입이 어렵다고 합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여기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고 또 세계 최초로 기술을 개발했기 때문에 이쪽 분야가 활성화될 시에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참고로 또 어제는 방통위에서 선정한 방송통신기술개발 우수과제 업체로 선정이 됐죠. 이에 따라서 또 어제는 가격 제한폭까지 또 크게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네. 이제 슬슬 좀 시장에서 관심을 받는 것 같고요. 상장 후에 물량 부담으로 그동안 주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른 가격 메리트까지 포함되어서요. 앞으로 주목을 좀 해봐야 될 종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추가 상승 여력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겠고요. 성장 모멘텀 이 밖에도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주 사업 부분을 말씀 안 드릴 수가 예. 없겠는데요. 휴대용 모바일 기기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서요. 우리는 이제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PC 앞에서만 했어야 됐던 일들인데 뭐 적게는 스마트폰 하나에서 태블릿 PC, 노트북, MP3, 뭐 PMP나 심지어는 내비게이션까지 이제는 인터넷이 되는 그런 시대죠. 따라서 이제 와이파이 망에서만 사용이 가능했던 기기들을 언제 어디서나 길거리에서도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해지게 되었습니다. 이 기능을 만족시켜주는 것이 바로 이 모바일 라우터입니다. 하나로 여러 대의 기기를 또 연결해 쓸 수 있어서요. 뭐 저만 해도 스마트폰 2개, 태블릿 PC, 노트북 뭐 한 4개의 종류를 가지고 다니는데 네. 이것들이 이 라우터 하나로 모두 인터넷에 연결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기존에는 와이브로를 기반으로 해서 와이브로 사업 자체가 조금 사장이 되면서 좀 위험 부담이 있지 않느냐 했는데 바로 이 LTE도 바로 라우터가 필요한 그런 사업입니다. 이미 모다정보통신은 이 LTE 라우터도 개발을 완료한 상태고요. 또 일본 시장에서의 또 점유율, 이 라우터 분야의 일본 시장에서 점유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매출 비중의 56% 이상이 또 일본 시장이기도 하고요. 이 분야의 성장성 또한 모다정보통신을 지켜봐야 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네, 사물진흥형 통신 시장의 선두주자 모다정보통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사물진흥형 통신이라는 용어만큼이나 참 회사 이름이 낯설게 느껴졌는데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네요. 그 이후에 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3분기 실적 악화로 인해서 주가가 좀 하락을 하고 4분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앞서서 그리고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호재성 소식으로 인해서 어제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고 오늘도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나 추가 상승 가능할까요? 네, 실적 이야기 아주 잘 짚어주셨는데요. 예. 지난 3분기 실적이 적자로 전환을 했습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그리고 상장될 당시만 해도 장밋빛이었던 실적 전망이었는데 3분기 뚜껑을 여니까 적자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단기간 큰 폭의 하락을 했습니다. 그 원인은 일본에서 일단 일시적인 발주 물량 감소라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인데요. 일본 쪽 물량이 매출 비중의 56% 이상을 차지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이 주 고객사, 일본의 주 고객사가 기존 YMX망을 YMX2망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발주를 조정하고 있는 기간인 거죠. 네. 때문에 일시적인 공백이 생겨서 3분기는 일시적인 실적의 악화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4분기부터는 다시 실적이 정상적으로 돌아올 전망입니다. 또한 이미 LTE 라우터의 개발을 마치고 상용화에 들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 또한 굉장히 큰 모멘텀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시기에 일단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라우터, 성장하고 있는 캐시카우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신성장 동력인 M2M 사업의 M2M 시장이 또 개화되고 있다는 것, 굉장히 모다 정보통신으로서는 좋은 일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이러한 것을 따져볼 때요, 지금도 여전히 저평가다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요. 단기 목표가는 전고점인 13,000원을 볼 수 있겠고요. 장기적으로는 꾸준한 계단식 상승이 가능한 기업입니다. 올 한 해 이제 거의 다 갔는데 올 한 해뿐만 아니라 내년 내후년까지도 이 사물진흥형 통신의 성장과 함께 꼭 지켜봐야 될 기업이라고 보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 모다 정보통신에 대해서 자세한 분석 들어봤습니다. 수누라 리서치의 박인혁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